관동별곡 정철. 관동별곡은 송강정철이 지은 가사로 글의 종류 가사. 한국 가사문학의 최고봉 짱이야.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을 받아서 원주로 부임을 하고 금강산 구경하고 관동팔경 두루 유람하며 그 여정과 산수의 아름다움 조선의 풍속을 기록한 가사 중에서도 기행가사, 여행하면서 우리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체성이 돋보인다. 중국 놈들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멋있다고 얘기해봐야 우리나라 게 훨씬 더 멋있어. 자연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인간의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연은 뭐냐면 나 계속 여기서 놀고 싶다. 현실은 관찰사로서 나 일해야 되는데 일해야 하는데 놀고 싶다. 요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었던, 저번 시간이 아니라 제가 올려놨었던 거에서 확인했었죠? 어떻게 해요? 일 먼저 하고 나중에 놀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선공후사의 태도로, 혹은 선우후락의 태도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러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 어떻게 한다?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꿈의 기능을 찾으세요이라고 하면 내적 갈등의 해소의 계기가 된다 라고 해놓으면 되지. 여기까지는 됐을까? 옆에 애민정시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 사랑합니다 이거지. 훈민가에 그런 게 나타나 있대요. 정철이 목민관으로 지내며 백성들을 교화하고 다스리기 위해 지은 연시조 중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덕이 아니면 이 몸이 살아있겠는가? 하늘 같은 은덕을 어이다여 어찌하여 갚사오리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 해라.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지나간 후면,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슬프다 해도 어찌하겠는가? 소용이 없어. 평생에 고쳐 다시 못할 일이 이것, 효뿐인가 하노라. 효는 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어. 내가 살아계실 때 효도해. 이거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라고 얘기해본 게 최근에 언제야? 나쁜 놈의 자식들. 서사, 본사일, 본사이, 결사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서사, 강원도 창평에 짱 박혀 있었는데 임금이 정철이 와서 좀 일 좀 하지. 냅다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임명장 받고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원주로 부임을 합니다. 본사일, 내금강, 산 구경했다고 그 절경을 노래합니다. 동해안을 유람하며 동해의 경치를 노래합니다. 임금의 부름을 받고 창평에 있다가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원주 갔다가 원주에서 금강산 여행, 금강산 갔다가 동해안 여행. 전체적으로 뭐라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요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지. 됐을까? 계속 이 사이에서 놀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데 사이에 갈등했지만 꿈에서 신선과 노는 것으로 노래하고 옆에다가 내적 갈등을 해소합니다. 요렇게 하나 더 써놓으면 끝나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밑에 벌써 이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쟤 왜 또 내가 계속 아는 얘기 하고 있지? 이렇게 중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따가 저번 주에 했었던 그 관동별곡 프린트 검사할 거예요. 안 되어 있으면 거꾸로 매달아 놓을 거니까. 기행가사, 글자 수 3개, 4개, 혹은 4개, 4개, 4마디라고 되어 있고, 안녕!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죠. 그럼요. 내금강 관동팔경, 다시 밑줄, 공간의 이동, 금강산에서 동해로 넘어갑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 별표.
관동지방의 절경을 유람하고 연군, 임금님 사랑해요. 애민, 백성들 사랑합니다. 의 정이 나타나 있다. 사사조의 네 마디, 왜 자꾸 네 마디라는 말을 쓸 거야? 사음보 율격, 사사조, 사음보 연속체. 이거 운율로만 따지면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다? 시조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사 쓰는 거 어렵지 않아. 글자 수를 3개, 4개, 4개, 4개 맞춰서 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계속 쓰면 그게 가사다. 마지막 행이 시조의 음수율 3543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를 또 무슨 가사라고 하냐? 마지막에 격을 지켜주었군 이라고 해서 정격 가사라고 확인할 거다. 시간적, 공간적 순서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러면은 이거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도 되나요? 정답.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었지? 시상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4단으로 나눕니다. 크게는 3단이지 사실은. 자연에 대한 몰입, 즐기고 도취를 추구하는 도교적 신선사상. 놀고 싶어요. 충군, 우국, 애민 등을 지향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이 함께 나타나고 요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 화자 내면의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소 과정, 어떻게 해소할 거야? 꿈을 통해서. 생략, 대꾸, 비유, 영탄 어쩌고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했고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가사문학의 백미, 짱이에요.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백미 직역을 하면 흰 눈썹이라는 뜻이고 삼국지 시절에 총나라에 마시 집안 아들들이 그렇게 다들 똘똘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중에 첫째가 제일 똑똑해. 근데 걔 눈썹이 하얀 눈썹. 그래서 백미,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별로 문제될 거 없죠?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번 수업 들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바탕에 수업하는 거야. 왜 저번하고 다르게 이렇게 어설프게 설렁설렁해요? 설렁설렁 할 일도 없겠지만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에는 서사 부분 생략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이 서사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거 프린트로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받게 되실 것이다. 서사의 앞부분에는요. 관찰사로 임명을 받고 임금에 대한 충의 정신이 드러나고 관찰사로서 선정을 베풀 것 다짐하는 부분, 본사일 금강산 유런하는 부분들 나타나 있다라는 것들. 하지만 저번에 했었던 그 1차 버전에 다 얘기 있어요. 그 핑크색 막 만화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밑에 봅시다. 관동별곡에 담겨 있는 정신, 유교, 충의 정신, 임금님께 충성. 유교의 중요한 덕목으로 국가, 임금 등에 대한 정성을 기울입니다. 국가, 나라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국지정 드러나 부분 있고요.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밑에 우국지정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마음. 뭐 보면서 임금님 떠올리고 사랑해요 있었는데 혹시 2개 기억나요? 옆에다가 쓸까? 소양강. 소양강 흘러 들어간 물이 한강으로 흘러갈 텐데 소양강만 봐도 임금님 생각나더라. 저기 웬만하면 삼각산 보일 것 같았었는데 삼각산 보니까 임금님 생각나더라 라는 것들. 우국지정은요. 나라 근심 걱정 때문에 내 흰머리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 백발 요거 떠올리시면 되고, 애민정신,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여서 하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선정, 좋은 정치에 대한 포부가 있다라는 건 하나. 특히 선정포부는 어느 단어에서 드러나느냐? 급장유라고 하는 사람 이름 나타난 것. 회양이라는 도시 이름 떠올리시면 됩니다.
도교, 강호 한정 무슨 뜻이에요? 강호, 강과 호수,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감정. 자연을 예찬하며 한가롭게 즐깁니다. 무위자연,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야기. 괜찮나요? 네. 다시 밑으로 잠깐 내려오면 우리 아까 썼죠? 자, 화자의 내면적 갈등, 유교, 관찰서로서의 책임감, 아, 이래야 되는데 도교, 아, 놀고 싶어요. 개인적 소망. 애민정신과 선우후락의 정신으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근데 말이 빠졌지. 뭐라고? 꿈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하다. 시험 문제 뭐 나온다고? 윗글에 밑줄 친 꿈과 같은 기능하는 것, 갈등 해소하는 것 찾으면 됩니다. 꿈의 기능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갈등 해소의 매개체가 됩니다. 갈등 해소의 매개체. 왜 이렇게 두껍나 했더니 1.5였네. 다음. 우리 딸내미 휴대폰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새로 하나 해줬었는데, 지금까지 며칠, 한 1주 넘었나? 조금 깝깝했었는데, 막상 새로 해주러 가니까 살짝 열받더라고. 아직 약정도 2달 남았던데. 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나의 아이폰 잡기 미리 해놓으려고. 근데 걔 아이디랑 비번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떡하지? 찾을 수 있겠지? 서사, 임금의 부름을 받고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이 되어 원주로 부임합니다. 앞부분, 화자가 전라도 창평에서 지내다가 본문에는 중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중림. 대나무숲.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이 되어 한양에 올라와 임금을 뵙고 하직 인사를 한 후 임금님 완전 감사. 강원도 가명이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도청 정도 되겠지. 원주에 도착할 때까지 우국과 연민, 나라 걱정, 임금님 사랑해요, 선정, 좋은 정치 포부를 밝힙니다. 강원도는 왜 강원도니? 그 지역의 제일 큰 도시 2개 이름 딴 거예요. 강릉이랑 원주. 충청은 충주, 청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그렇습니다. 내금감을 유람하면서 그 절경을 노래합니다. 금강산 여정. 봄을 맞아 금강산 유람을 떠나 만폭동 폭포를 바라보며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예찬했고요. 금강대에서 선학 떠올렸고, 진월대에 다시 올라가서 금강산 봉우리를 바라보고, 진월대 위에서 금강산 바라보면서 금강산이 중국의 여산보다 훨씬 낫더라 라는 이야기 할 거예요. 경치 쩐다 이렇게. 거기에서의 느끼는 기계를 노래합니다. 관동별곡의 전체 구조는 크게는 3개, 더 작게는 4단계,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눌 수가 있고, 서사, 본사 1, 본사 2, 결사 이런 식으로 나눠갈 거다라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선 한양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한 요쯤에 있었던 전라도 창평이 있어요. 고향입니다. 여기에서 짱 박혀서 쉬고 있었는데 임금이 어이 정철이 와서 일 좀 하지 해서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한양에 왔다가 양주 가고 여주 가서 원주 가고, 원주에서 이렇게 돌면서 놀러 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 괜찮나요? 부럽다. 적어도 1달 반은 이렇게 놀아야지 다 돌 수 있는 데인데. 됐을까? 계심대에 다시 올라가서 중양성을 바라보며, 계심대 갔어 안 갔어? 갔지. 중양성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거 중양성 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어설픈 문제 뭐 나오냐면 다음 중 여정이 아닌 것은, 직접 간 데가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금강산의 12,000봉우리를 넉넉히 똑똑히 헤아려 봤더니, 근데 금강산 봉우리 12,000개 넘을까 안 될까?
12,000개 넘어요. 그러면 요거 금강산 봉우리의 일부지, 일부를 들어서 표현을 해줬네. 대육법.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거.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끝마다 서려 있는 산의 기운.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규민아 너는 귀여우려면 잘생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이야? 귀여우면서도 잘생겼단 얘기죠. 어? 많이요? 맑거든 깨끗하지 마라. 깨끗하려거든 맑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산의 기운이 맑으면서 동시에 깨끗하다. 이런 표현이죠. 뭐 하든 뭐 하지 말라. 뭐 하든 뭐 하지 말라. 문장 구조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좋다 좋다. 얘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장이 이어지고 있지? 연쇄.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반복, 됐고, 연쇄, 반복. 역시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같은 표현법 찾기. 그러면 보통은 대꾸법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꾸법이라고 쓰면 반복법이라고 쓰지 않아도 돼. 왜? 대꾸라는 것 자체가 문장 구조의 반복이니까. 저 기운을 흩어내서 저 기운 산에 맑고 깨끗한 기운을 훑어내어서 인걸,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왜? 지금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걱정합니다. 우국지정, 임금님 사랑이요, 연군지정, 충의정신. 근데 보통 학교에선 우국지정 이거 하나만 얘기해 주실 거예요.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앞에 말이 빠졌어. 12,000봉. 산의 모습이, 산의 모양이 형용. 생김새도 끝이 없고 오, 다 다르게 생겼고. 태세도 하도할샤. 움직임이 많기도 많구나.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구나. 옆에다가 느낌표 꽝. 느낌표 찍어줬다. 무슨 법? 영탄법. 천지, 이 세상이 삼기실제,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겠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 정이 깃들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말이 빠졌죠. 누구의 뜻이 깃들어져 있을까? 조물주. 세상을 만든 사람. 조물주의 뜻이 여기에 엄청 깃들어져 있구나. 이 세상을 만들 때 조물주가 여기에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썼나 보구나. 유정도 유정할샤. 여기도 역시 느낌표 꽝. 금강산에서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인가 봐요. 비로봉. 제일 높아. 하이스트. 하이 EST 붙이는 거 맞죠? 하이스트. 제일 높은 봉우리야. 상상도. 위에 머리, 제일 높은 꼭대기, 올라본 사람, 그 누구신가. 저렇게 높은 봉우리에 아무도, 요 말 중요해요. 아무도 올라가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기 어떻게 올라가? 서리법. 중국에서의 제일 높은 산이 동산이고 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태산은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이게 평지에 있어서 높아 보이지.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높이로 따지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더 높단 말인가? 동산, 태산 어느 것이 말이 빠져 있죠? 비로봉보다 높다던가 라고 했는데 글쓴이가 봤었을 때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멀리 떨어지는 비로봉이 누구? 동산 태산보다 더 높을 것 같다. 이 뜻이네. 동산 태산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노국이 좁은 줄 우리는 모르는데 말이 빠져 있죠. 공자는 넓고도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다고 했다는 말인가. 중국 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붙어 있고, 노나라면 대충 한 요 정도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커. 내가 봤을 땐 노나라도 훨씬 큰데, 공자는 이 천하를 작다라고 여겼었어. 사이즈 큰 아저씨. 기계가 엄청난 거지. 지위, 정신적 경지. 요거를 또 뭐라고 하냐? 세상을 작다고 여기는 마음, 호연지기. 호연지기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나는 모를 것 같아. 앞에 또 말이 빠져 있죠. 내 눈앞에 있는 저 비로봉에 오르지 못했는데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겠는가? 괜찮나요? 별거 없죠? 됐고, 내금강의 이동 경로, 비로봉 얘기 엄청 많이 나왔지만 비로봉에 실제로 간 것은 아니다. 오른쪽 밑에 보죠. 공자의 호연지기. 화자는 계신대에 올라 비로봉을 바라보며 맹자의 다음 구절. 공자가 동산에 올라 노나라 작다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하였다.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 호연지기를 의미합니다. 높은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의 높은 정신적 기위를 떠올렸다. 아직 그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오르지 못할 것이니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별거 없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왜? 문제 풀어봐야 되지. 밑에 나와 있는 문제 1, 2번 역시 1분들입니다. 시작! 컨디션은 괜찮아? 네? 컨디션은 괜찮아? 네. 왜요?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서요. 뜬금없이 내가 통장에 얼마나 모아놔서 이렇게 물어볼 순 없잖아요. 관동지방을 유람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고 있는 기행시조 아니야. 기행가사야. 그렇죠? 관찰사로 임명받게 된 작가의 임금에 대한 충성, 백성에 대한 선정 있어. 우리나라 산보다 중국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어. 사대주의는 뭐야? 큰 나라를 섬기는 게 사대주의인데 사대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지. 우리가 더 짱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윗글에서 목민관으로서의 충성심. 임금님 사랑해요. 임금님 사랑해요. 자, 임금님 사랑해요 라고 해서 옆에다가 연군지정. 다음, 임금님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나라 걱정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국지정. 백성들 편하게 살게 할 거예요. 이거니까 애민정신. 요 셋 중에 하나 들어간 거 찾으면 되는데 힌트 드리면 답에는 우국지정이네요. 나라 걱정하는 거 어디 있었어? 3번. 저 기운을 훑어내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옆에 나와 있는 422페이지 해석 있죠, 해석. 해석 읽는데 역시 1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이따가 바로 오셔야겠네. 저요? 너무. 아, 그쵸. 어. 찍고 다시 오실 거예요. 심박수가 1분에 130 넘으면 많이 넘는 건가? 아, 그런 거냐? 나 계단 한 5층만 넘어가도 130 되던데. 며칠 보면. 좀 나아지겠지? 며칠 하면은 8층에서 그럴 거고. 옆에 볼게요. 원통골 가는 길 아니야. 해석 주의하셔야 되죠. 어떻게? 좁은 길을 통해 사자봉을 찾아갔더니 원통골의 좁은 길을 통해서 사자봉이라는 데를 찾아갔더니 그 앞에 너러바위,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고 여기 이제 넓고 평평한 바위 앞에 서 봤겠지. 활용소 되어 있구나. 여기 이제 연못이 있었어. 여기가 활용소. 쭉 찾아가는 사자봉 있고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어디에? 활용소에 천년 묵은 노룡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 같아. 밤낮으로 흘러가서 창해 푸른 바다니까 어디로 이어질까? 동해로 이어지겠지. 동해로 이어지니 창해. 풍은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이 용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 후 3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려는가. 그늘진 벼랑에 이온풀, 시든 풀을 다 살려내겠구나. 천년 묵은 노룡이 하늘로 올라가서 풍운, 바람과 구름을 얻어 3일 동안 비를 내리면 A의 이온풀, 시든 풀을 다 살려낼 수 있을 것 같구나.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뭐 확인하면 되냐? 첫 번째, 활용소, 연못을 천년 노룡에 비유했고 천년 노룡을 누구라고? 나라고. 나. 풍운, 기회를 얻어서 3일 동안 비를 내릴 거야. 선정을 베풀 거야. 그러면 이온풀,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천년 노룡, 스스로를 노룡에 비유했습니다. 천년 노룡, 나. 풍운, 기회를 얻어서 3일 후 선정을 베풀면 음해의 이온풀, 그늘진 벼랑에서 시들풀. 왜 하필이면 그늘진 벼랑일까? 햇빛을 잘 못 받았던 얘기지. 이 시절에 햇님은 누구밖에 없어? 임금님밖에 없는 거네. 임금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애민정신. 그 다음 선정, 포부. 여기까지 밑줄 그어놨죠. 놀러가서도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됐을까?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 들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통해 불정대라는 데에 오르니 저번에 했었던 수업 중에 기억나요? 요렇게 산봉우리 중에 뾰족하면 봉이고 요렇게 해서 조금 평평하면 대라고. 외나무 썩은 다리를 통해 불정대에 오르니 불정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봤더니 오, 이 앞에 미친 듯이 폭포가 확 쏟아지고 있어. 천심절벽, 아주 높은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 거지. 근데 폭포 높이가 좀 높았나 봐요. 이렇게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서 여기에 하얀색 물결이 떨어지는 모습을 은하수라고 비유를 해준 거지.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같이 풀어서 돼 보자기처럼 걸어 놓았으니 도경 그림책 12구비 내가 보기는 여럿이다. 아, 여기 이 폭포가 있는데 폭포 보러 왔는데 이 폭포 이름이 뭐예요? 12폭포야. 12폭포 멋있는 줄 알고 있었지. 그림책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실제 와서 봤더니 우와 엄청나게 멋있구나. 도경 12구비 내 봄에는 여러이라. 책에서 12구비 내가 보기엔 여럿이라. 책에는 12구비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12구비가 넘는 것 같아. 그림이랑 내가 실제로 보는 거랑 조금 다르구나. 이적선이 시를 너무 잘 써서 신선이 되어 산으로 올라갔던 아저씨.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 세상에선 중국 여산이 최고지. 경치로 따지면 거기만한 데가 없어 라고 해놨는데 이적선이 이제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죽어서 저기 달에 가 있는 이적선이 멱살을 잡고 끌고 와. 그리고서 12폭포 여기 보여줘. 그러면 중국 여산이 여기 어디 12폭포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괜찮나요? 아, 이적선이는 중국에서 여산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정철이 요 아저씨는 중국의 여산보다 12폭포 그러니까 12폭포가 있는 금강산이 훨씬 낫지 라고 하며 우리의 경치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우리께 최고야 이런 겁니다. 아직 뭐 별로 문제될 거는 없죠? 네. 산 구경 엄청 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어디 갈 거예요? 바다로 놀러 갈 거예요. 됐을까? 산중을 매양보랴 산만 계속 보겠는가 물음표 동해로 가자쓰라. 금강산에서 동해로 이동을 하자. 남여 완보하야. 그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저기 아저씨들 둘이서 이렇게 짊어지고 의자만 달려있는 그런 가마 있죠. 이게 남여야. 응? 이런 가마 탄다라는 것 자체가 신분을 드러내주는 거지. 아무나 탈 수 있을까? 아무나 못하지. 남여 타고 완보 천천히 걸어서 남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신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산영루에 올라하니 산영루에 어떻게 갔어? 안 갔어? 갔지. 그랬더니 어떻게 아, 내 마음은 산에서 조금 더 놀고는 싶은데 스케줄 맞추려니까 어떻게 다음 스케줄로 좀 이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산 떠나는 게 조금 아쉬워. 영농벽계 푸른 시냇물과 수성제도 수없이 많은 새소리는 앞에 또 말이 빠져 있죠.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하지만 사실 원망하면서 울고 있는 것 같은 영농벽계 수성제도 얘네들이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내가 산을 떠나기 싫은 거지. 내 대신 원망해주고 있죠? 내 대신 원망해주고 내 대신 울어주고 내 대신 기뻐해줘. 그런 거 뭐라고 그랬어? 내 마음하고 똑같군. 감정이입. 역시 시험 문제는 뭐 나올 거예요? 감정이입의 대상 찾으세요. 위에 나와 있는 영농벽계 수성제도와 같은 기능하는 것 찾으세요. 나오고 아니면 보기에 감정이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거에 해당되는 시어 찾기. 그러면 영농벽계 수성제도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어떻게 찾으면 되냐? 자연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부분 찾으면 돼. 보통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데 와 이렇게 가면서 앞에 사람들 엄청 많아. 에헤이 관찰사님 가신다 라고 하면서 깃발에다가 미친듯이 강원도 관찰사 정철이 이렇게 해서 깃발 같은 거 엄청 들고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뒤쪽에서 사람들이 나팔 불면서 오예 북치고 다니면서 요란스럽게 화려하게 하면서 바다로 갈 거예요. 근데 기억나나? 산에 갈 때는 엄청 간소한 차림으로 갔었거든. 산에서는 간소한 차림으로 갔었는데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가 나팔을 섞어서 보니 바다의 구름이 다 걷히는 듯 방금 읽은 요 두 줄은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됐고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 아무리 나팔을 세게 분다고 어떻게 바다의 구름이 다 걷혀. 뻥이 너무 심하시네 조상님. 과장.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바다로 가면서 엄청 화려하고 요란한 스타일이야. 화려하고 요란해. 그리고 삿대즈. 어머, 내 기억엔 산 구경하러 가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소박한 차림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행장을 다 떨치고 그냥 배낭도 안 메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산 구경 갔는데 산 구경 갈 때는 소박하게 갔고 바다에 놀러 갈 때는 엄청 화려하게 놀러 가고 밑에 나와 있는 교과서 읽는 중 활동에 불정대에서 바라본 폭포를 묘사한 부분 일단 위에다 쓸까 12폭포 그 묘사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서 실같이 풀어내어 배같이 걸어내시니 12폭포는 은하수 옆에다가 또 씁시다. 12폭포는 은하수 A는 B 은유법 은유법 뭐냐고? A는 B이다. 이렇게 쓰면 은유법 직유법 뭐 있어요? 어디가 있냐? 뭐뭐 같이 직유법 활용해서 폭포의 장관을 그리고 있다. 다음 은하수의 마디가 실처럼 배처럼 걸려 있다고 표현했다.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럼 또 써야지 뭐라고? 됐고 율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실오라기 하나하나 보려면 가까이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가까이 가야지. 그러면 위에 와서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실처럼 풀어내어 끊고 배처럼 걸어내니 실처럼 풀어내어서 가까이서 봤어야 했지. 근경. 배같이 걸어내니 전체적인 조각을 봐야 되니까 멀리서 봐야 되겠죠. 원경. 근경에서 원경으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확인. 그러면 우리가 또 해줄 일이 있지. 옆에다가 CF 앞에 폭포 하나 나오는데 무슨 폭포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는 폭포 있어요? 만폭동 폭포 있거든. 만폭동 폭포는 시상이 어떻게 원경에서 근경으로 넘어가.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넘어가. 그래서 차이점 꼭 확인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또 이런 식이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체크해 놓고 만폭동에 관련되어 있는 건 보기로 보여주고 윗글 A와 보기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찾아 쓰세요 이라고 물어볼 거라고. 됐을까? 조금만 참아. 한 페이지 합칠 거야.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본사 이 동해 유람에서의 이동 경로는 딱히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 423페이지 오른쪽 해석 나와 있는 거 역시 읽어보시는데 딱 1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맑은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어머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 취해 있어. 근데 그 사람 정체가 뭐야? 취한 신선이래. 진짜 신선이 있어? 아니지. 정철이 아저씨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나 신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취했어? 그거 취한 신선이야.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당화 꽃밭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쉬고 있었던 백구, 갈매기 놀라서 펄쩍 날아가겠지.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라. 말이 빠져있죠. 내가 너의 벗인 줄 어찌 아느냐. 내가 네 친구일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갈매기하고 친구 먹으려고 하고 있죠.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지. 밑줄 무라 일체 자연과 한 몸이 되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금난구를 돌아 들어가서 총석정에 오르니 배공루에 남아있는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이 아저씨의 여정인데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지명이 나타나 있질 않죠. 여기 이름 뭐예요? 사선봉. 사선봉 혹시 본 적 있어요? 잠시만요. 뭐야? 저렇게 멋있는 기둥은 배공루, 옥황상제 정도나 사는 사람들의 누가 그 기둥 다만 넷이 서 있구나. 너무 멋있게 생겼어. 공슈, 중국의 물건 잘 만드는 아저씨의 형용, 솜씨인가? 물음표. 귀부, 귀신의 도끼로 가다듬었는가? 저거 사람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지. 그만큼 어때? 바위의 자태가 뛰어나. 귀신의 도끼로 가다듬은 것 같아. 무엇에 무엇인가, 무엇으로 뭐 했는가 문장 구조 비슷해. 대꾸, 서리파. 근데 이 바위가 울퉁불퉁하게 생긴 게 아니라 딱딱딱딱 어떻게 직육면체처럼 생겼어.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 6개. 구태여 6개의 면은 무엇을 상토 떤고 무엇을 본뜬 것인가? 당연히 무엇을 본뜬 거겠어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본뜬 거겠지. 세상의 모습을 본뜸.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왜? 동서남북 위아래 하늘 땅. 그럼 딱 면이 6개잖아. 저 기둥 자체가 이 세상의 형상을 흉내낸 거구나 이거죠. 이 아저씨 자꾸 놀러 가고 싶지. 팔자좋게 놀러 다니는 아저씨의 최고 대표는 누구? 역시 신선이지. 고성을 저만치 두고, 그러니까 고성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삼일포를 찾아가니, 삼일포는 뭐야? 3일 동안 머문 포구라고 해서 삼일포야. 단서는 완연한데 3일포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면은 동굴 하나가 있고 그 동굴에 누가 이렇게 낙서하듯이 글로 써놨는데 그 글로 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영랑 도남 석행. 영랑의 무리가 남쪽으로 간다 라고 낙서가 되어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영랑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냐? 여기 밑에 있네요. 3일포에 구경 와서 사흘을 머물렀다라는 신라 때의 화랑 4사람, 영랑, 남랑, 술랑, 알랑, 신라를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네, 놀러 다니겠네 라면서 경주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바닷가 타면서 북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닌 아저씨야.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유독 어떤 동네에서 3일 동안 머물렀어. 그만큼 경치 멋지다는 얘기지.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러서 이 동네 이름이 3일포 이렇게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조상님 때부터 어디다 낙서하고 이름 남기는 거 겁나 좋아했나 봐요. 이렇게.
그들이 남겨놓은 단서, 붉은 글씨는 완연한데 아직 그대로인데 사서는 어디에 갔는가? 아, 신선들 도대체 어디에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나도 신선처럼 놀러 다니고 싶어. 여기에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물고 있을까?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아 있었을까? 아, 신선 빨리 찾으려면 뒤를 추적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 갔었을까? 이화는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때 봄이 무르익었을 때 아 글쓴이의 여정이 오래 이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직장으로 복귀 시간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휴가 끝날 때쯤 됐으니까 속상해서 접동새가 슬피 울고 있겠지. 그러면 이 접동새도 역시 뭐라고? 감정이입의 대상이겠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낙산 동쪽에 있는 언덕에 의상대에 올라 앉아서 일출, 해 뜨는 걸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났더니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 6마리 용이 떠받치는 듯 이런 거지. 일출을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났더니에서는 아직까지 잔잔해.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 6마리의 용이 떠받치는 듯 어떻게 해가 요렇게 살짝 보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구름 같은 것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일렁 하더니 바다를 떠날 때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었을 땐 온 세상이 꿈틀꿈틀 하는 것 같더니 천중에 쳤더니 공중에 솟았더니 온 세상을 다 밝혀서 너무 밝아서 호발 가느다란 터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구나. 가만히 살펴봤더니 방금 읽은 한, 둘, 셋, 네 줄이 무엇의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어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지. 시간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건 누구밖에 없어? 임금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 일출의 일 임금님 이야기인 거구나. 하늘 한가운데 뜨니 가느다란 터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너무너무 밝아요. 늠름 밝음. 그만큼 임금님의 선정이 이 세상에 널리 펴지고 있을까. 역시 우리 임금님 멋있다니까. 멋있기는 개뿔 도망가지. 욕할 뻔했죠. 아마돈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세라 머뭇을세라 머뭇할까 두렵다.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구름이 해를 가릴까 두렵습니다. 이건 거겠죠. 옆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직역을 하면 구름이 해를 가릴까 걱정. 나라 걱정하는 거죠. 오국지정. 임금님의 햇살이 해의 햇살이 임금님의 은혜라면 임금님의 은혜를 가리는 구름은 누구야? 간신이지. 멸구름 간신. 그러면 아까 해가 오를 수 있게 떠받쳐준 육룡 얘네들은 누구야? 충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육룡과 멸구름 얘네는 서로 대조되는 애들이겠네 라고 체크 또 해놓으면 되겠죠. 시선은 어디 가고 이백이 옛날에 등금릉 봉황대라는 시를 쓰면서 임금은 햇빛, 가리는 구름은 간신이란 얘기를 엄청 옛날에 미리 해놓은 적이 있어.
야, 이태백이 대단하다. 어쩜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을 몇백 년 전에 벌써 했었을까? 시선은 어디를 가고 해타, 기침과 침, 더러워 죽겠네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의 말과 글. 이태백이는 어디 가고 그가 남겨놓은 글만 남아있는가? 천지간에 이렇게 굉장한 소식을 자세히도 썼었구나. 됐을까요? 너무 피곤해해서 밑에 세 문제 같이 풀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찰사로 부임하고 난 뒤의 일이다. 그렇죠. 중국 바다는 동해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탈락. 백구야를 통해 자연 친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백구하고 친구 먹으려고 그랬죠? 물아일체. 금강산 유람 후 동해로 떠나는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님 걱정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지나가는 구름, 열구름 때문에. 답은 2번. 4번 문제. 가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것. 가 어디서? 하늘 한가운데 쳤더니 가는 털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밝구나. 혹시라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간신놈들이 이 임금님 가릴까봐. 2번 우국 지정 베스크. 밑에 윗글에서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 구절 굳이 찾아 쓰지 말고 이렇게 체크할까요? 자연 친화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하고 자연 친화 못 찾으면 돼. 물화일체 찾으면 되죠. 아 갈매기하고 친구 먹는 거 여기 밑줄 그으면 되지.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벗인 줄 얻지 않은 이라고 해놓고 옆에 와서 요게 5번 답이에요 라고 요렇게만 써놓으면 끝이지. 뭐하러 다 쓰고 있어?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비 오는 날 몸이 막 가라앉는데 엄청 애쓰고 힘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딱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석양질 때 현산에서 떨어진 철쭉 이파리를 문이 발와 잇따라 밟아가면서 이 아저씨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지? 신선. 그래서 내가 취하면 나는 취선. 그러면 내가 탄 취한 신선. 내가 수레를 타면 그 수레는 신선이 타는 수레지. 우계지륜. 녹색의 새털로 된 왕후의 수레, 신선이 타는 수레. 내가 탄 수레가, 신선이 타는 수레가 경포대로 내려갔더니 심리빙환, 심리 동안 펼쳐진 얼음 같은 고운 명주를 다리고 다시 다려서 장송, 오래된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이런 거겠지. 경포호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동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강문교. 경포 가봤어요? 엄청 커요. 여기 섬에 이렇게 또 누각 같은 게 하나 있어. 이제 배 타고 갈 수 있는 데거든. 이렇게 배 타고 갈 수 있는 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오래된 소나무들이 있나 봅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엄청 울창하게 있나 봐요. 오래된 소나무들. 여러분들이 졸려하니 소나무를 좀 그려볼까? 오래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있고 여기는 이제 엄청 모래지 모래 전부 다. 모래가 쌓여있어. 근데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나 봐. 찬찬해. 어느 정도로? 옷 다려놓은 것처럼. 심리빙환을 다리고 다시 다려서 큰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더니 물결도 잔잔하구나. 너무 깨끗해서 모래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깨끗하다. 정밀미. 고주, 외로운 배에 한 척의 배를 해람, 닻을 풀어서 정자 위에 올라갔더니 이제 배 타고 가서 정자에 올라서 섰더니 강문교 넘어 그 곁에 대양,
동해 바다가 저기로구나. 너무 멋있어. 경용하다 이 기상, 조용하구나 그 기상. 어딨어? 활원,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구나 저 경계. 뭐뭐하구나 이 뭐뭐하구나 저 어쩌고. 문장 구조가 완전 비슷하게 생겼죠? 뭐라고? 대꾸. 밖에 나가면 내가 껌도 사놨어. 너무 졸리면 껌 씹고 와. 괜찮아. 수업 시간에 씹어도 돼. 이렇게 조는 것보단 나아. 이도곤, 이보다 해석이 좀 빠졌어요. 이보다, 즉 여기보다 좋은 경치를 가잔데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봤었을 땐 여기 경치가 최고야. 제일 멋있어. 완전 짱이야. 쩔어. 홍장고사를 헌사타 할리로다. 대부분 사람들한테 경포하면 뭐가 생각나나? 기생 홍장하고 있었던 그 옛날 스토리가 짱이지. 보통은 한 열에 열은 이렇게 대답을 해. 근데 실제 경포호에 와서 그 경치를 구경하고 나면 홍장고사 이딴 건 떠오르지도 않아. 경치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홍장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야단스럽다고 할 만하다. 그만큼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경포의 그 경치 자체가 홍장고사, 홍장이라는 기생에 얽혀있는 고사보다 훨씬 더 볼만하고 들을만하고 좋다. 이런 얘기. 홍장고사 이딴 소리 하지도 말어. 와서 실제 경치 보면은 달러. 이런 이야기. 강릉대도호에, 강릉대도호면은 뭐예요? 이 글을 쓴 정철이 이 아저씨의 관할구역이에요. 관할구역이야. 내 관할구역에 풍속이 좋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 내가 정치를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된다? 내가 잘해서 그래.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고 있다. 절효 정문이 골고리 펼쳐져 있으니 비옥가봉 아무나 벼슬 시켜도 될 만큼 평안한 시절이 지금도 있다 하겠구나. 내가 정치를 잘해서 지금이 비옥가봉 옆에 태평성대 이거지. 진주관 죽서루 50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떠냐면 이렇게 절벽이 있어. 절벽이 있고 앞에 이렇게 강이 하나 흘러가. 그리고 죽서루라고 하는 누각이 하나 이렇게 있어. 누각이 하나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산, 태백산, 이 그림자가 물에 비춰져 있어.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 동해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이 물에 비춰져 있는 경치가 너무 멋있는 거야. 이 물길을 돌려서 임금님 계신 데다가 보내주고 싶어. 이렇게 경치 좋은 데가 있어요. 경치 좋은 거 보고 조금 쉬세요. 임금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진주간 죽서루 50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이 물에 태백산 그림자를 담아서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이것을 한강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그래서 임금님 계신 한양으로 가게 해서 이 좋은 경치를 임금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임금님한테. 임금님 사랑해요. 저 연군지정. 됐을까? 왕정이 유한하고 그리고 밑에다 쓸게요. 연군지정 드러나는 단어 몇 개만 또 할게요. 우리 아까 초반에 했었던 거 소양강, 삼각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게요. 소양강 삼각산, 그 다음에 진주관 죽서루에서 어디가 이에 진주관 죽서루에서 흘러내린 물, 요거 3개 나오면 연군 지정이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야? A. 시험 문제 A, B, C, 다른 데다가 D, E, F 해놓고 요거랑 같은 거 찾기 A, B, C, D, E 그렇게 보시면 된다. 왕정이 유한하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일해야지 그만 놀고 일해야 하고 풍경이 못 싫으니 경치가 싫지 않으니 경치가 너무 좋으니 계속 놀고 싶으니 두 개의 마음 사이의 갈등 속으로 고민한다. 내적 갈등. 유회 마음속 생각이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객수 나그네의 쓸쓸함을 둘 데가 없다. 휴가 마지막 날이 됐다고 생각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내일 출근해야 돼. 내일 출근해가지고 꼴보기 싫은 김 부장 얼굴 봐야 돼. 열받아 죽겠네. 제일 좋은 건 김 부장 여행 휴가 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가는 거야. 그냥 조금 덜 볼 텐데. 그렇지 않나? 세상에 있는 김 부장 뭐 이렇게 비하하고 뭐 그런 발언 아니야. 그냥 대명사 같은 거예요. 박 부장이라고 해도 괜찮아. 내 마음에 쓸쓸함을 둘 데가 없구나.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서 두우, 북두성, 견우성, 하늘로 날아가 버릴까? 선인, 신선들을 찾으려 단혈, 아까 신라시대 4명의 화랑이 벽에다가 낙서해 놨었던데 그 동굴로 한번 찾아가 볼까? 거기에서 머물까? 결국엔 뭐 하고 싶은 거야? 나 신선이랑 놀고 싶은데 이야기.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신선의 세계 동경. 어쨌든 여기에서의 나타나 있는 건 이래야 되는데 놀고 싶어. 관찰사로서의 책임감과 풍류를 즐기려는 개인적 바람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 하지만 우리는 이 내적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건지 이미 알고 있죠? 내적 갈등, 작품 속 인물 화자가 겪는 심리적인 갈등. 내적 갈등은 서로 다른 두 생각이 충돌합니다. 어쨌든 작품은 갈등이 생기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포인트는 뭐다? 관찰사, 목민관으로서의 삶과 자연을 논일면서 사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유교적인 삶과 놀러 다니는 신선처럼 도교적인 삶 사이에 공인으로서의 삶 대 자연인으로서의 삶 사이 자신이 해야 할 임무, 책임과 놀고 싶은 욕망 사이의 갈등이다. 어떻게든 표현해도 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천근 하늘의 끝을 끝내 옆에 또 해석 읽을 시간 또 한 1분 드려야 되겠죠. 425페이지 해석 읽을 시간 1분만 드릴게요. 시작.
하늘의 끝을 끝내 못 봐서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화살표. 하늘 밖은 무엇일까? 바다 밖에는 하늘, 하늘 밖에는 무엇? 하늘이라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있죠? 대꾸, 서리법, 그 다음에 연쇄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가뜩이나 노한 고래, 누가 놀래켰길래 누가 놀래었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가 세상에. 지금 고래가 있어? 아니야. 이 고래 진짜 있는 고래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어제 해피엔딩으로 우영우가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안 봤어? 뭐 그 정도는 예상해 줄 수 있죠? 안 볼 거예요. 아, 안 볼 거예요? 그냥 앞으로 계속? 그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군단 말인가. 은으로 된 산을 꺾어내어 육합 온 세상에 날리는데 파도가 팍 부딪혀가지고 온 세상에 막 흩어지고 있어. 5월 장천, 5월 넓은 하늘의 백설, 흰 눈, 파도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어? 망양정에서 말이 빠졌지.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 파도가 거칠어. 왜 거칠까? 지금 이 아저씨 마음이 심란하거든.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적 갈등이 해소되면 파도가 잔잔해지겠네요. 정답. 잠깐 사이에 밤이 들어 풍랑이 잔잔해졌거늘. 그러네. 풍랑이 잔잔해졌다. 아, 내적 갈등이 풀리겠구나. 해소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겠구나. 어쨌든 이 아저씨 일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놀고 싶다라는 마음 사이에 갈등이 풀릴 건가 봐. 부상, 뽕나무가 있는 곳,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지척, 가까운 데서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 어머,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거 전부 다 뭐라 그랬어? 임금이라고 그랬죠. 앞에 해 뜨는 거 구경했는데 이제는 달 뜨는 거 구경하려고 하고 있는 거겠네. 명월, 달은 임금이려니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혹은 임금의 은혜려니. 서광, 상서로운 빛이, 천장, 아주 길게 보이는 상서로운 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어머, 달 뜨는 거 보려고 했는데 달이 떴다가 뭐 때문인지 가려져서 잘 안 보이게 됐어.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내 마음이 심란하고 어지러우니까 달도 안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주렴을 고쳐 걷고 1. 옥으로 된 계단을 다시 쓸며 2. 청소도 하고. 계명성이 돋도록. 계명성 뭐래요? 샛별, 금성, 새벽까지 고초 앉아 바라봐니. 똑바로 앉아서 바라봤더니. 방금 했었던 요 1, 2, 3은 뭐예요? 달을 보기 위한, 달맞이를 위한 경건한 태도. 달맞이를 위한 경건한 태도를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요것 때문이지. 달이 보일래다가 뿅 하고 숨어버려서. 백년화 한 가지, 하얀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을까? 하얀 연꽃 뭐에 있어요? 달이죠, 달.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대되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좋은 건 모두 함께. 밝은 달을 함께 나누고 싶다. 애민정신, 선정포부. 백성들 사랑하는 거겠죠. 여기에서의 그러면 남은 백성이란 얘기겠군요. 정답. 이 아저씨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신선. 그래서 내가 술 먹고 취하면 취선. 내가 타는 술에는 우계지륜. 내가 마시는 술은 신선이 마시는 술.
유하주, 신선히 마신다라는 술을 가득 부어 달에게 물은 말이 물으니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서서 술잔을 들고 하늘에 있는 달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영웅은 어디 갔는가? 사선은 그것이 도대체 누구이던가? 라고 달에게 물어봤어. 빨리 신선, 달, 너 온 세상을 다 비추고 있으니까 신선 어디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걔네들 찾아다가 빨리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하고 있다. 결국은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이런 말 써주면 되지. 아무나 만나서 옛 일을 묻자 했더니 선산, 신선이 살고 있는 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아, 신선 세계에 대한 동경이 어떻게 쉽지 않구나.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것들. 작가가 네모 여기와 같이 질문하게 된 맥락 됐어. 밑에 나와 있는 6, 7, 8번 세 문제 1분만 드릴게요. 시작! 저기 화면 위에도 올려주세요. 그림을 다 못 보여가지고. 그래, 뭐, 별 그림도 아닌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야호! 이제 또 이어서 해봅시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떻게 나머지 다 신선인데 신선 아닌 거 하나 있죠? 정답 4번.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면 되나? 요렇게 얘네들 전부 다 신선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 거고 열구름은 간신이었었죠? 답은 4번.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는 놀고 싶지만 나란 일 해야 되고 답은 3번, 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교적 충의 사상 있죠. 임금님 사랑하니까. 서사의 진행이 공간 이동 맞죠. 이 아저씨 귀향하고 있다고? 아니요. 강원도 관찰사인데요. 도지사인데. 동해를 유람하면서 느낀 감회를 펼치고 있고 몸민관으로서의 삶과 자연을 느끼는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아주 좋았어. 그래서 답은 3번.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남아서 한 페이지. 됐어? 옆에 427에 나와 있는 90, 11번 세 문제 풀고 또 좀 쉴 거니까 조금만 힘내. 옆에 나와 있는 426페이지 해석 읽는데 또 1분만 드릴게요. 시작! 이런 알람 안 눌렀네. 시작해 봅시다.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 풋잠을 얼핏 드니, 이 아저씨 지금 입 돌아가려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 뿌리 베고 지금 누워서 잠들었어요. 잠들었어. 왜 잠이 들었을까? 이래서 길에서 잘만큼. 아까 달 뜨는 거 구경한다고 새벽까지 밤샜잖아. 그래서 그렇지. 꿈의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꿈의 한 사람, 지금부터 동그라미는 꿈속에 나타난 신선이고요. 세모 표시는 정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의 신선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그대는 상계의 진선이었다. 정철이, 너를 내가 모르겠는가. 너는 원래 상계의 진선, 신선이었다. 신선들도 시험 보는 거 알아요? 시험 봐서 불합격하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몇 년 살다가 올라와야 돼. 유배 가서. 도가의 경전 황정경, 옛날 한 신선이 옥황상제 앞에서 이 경문의 한 글자를 잘못 읽어 인간 세상에 유배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철이 너 원래 신선이었는데 시험 통과 못해서 지상에 인간 세상에 잠깐 내려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우리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몇 년만 살면 너 어차피 우리 다시 만나. 황정경 일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들 신선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그리고서 하고 갈라고 그랬는데 정철 씨가 이야기를 하죠. 잠깐 가지 마시고 이술 한 잔 먹어보시오. 그랬는데 이제 앞에 신선 에헴 요 아저씨 앉혀놓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정철이 또 요렇게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 하늘에 있는 이 북두칠성을 국자처럼 쓰고 동해 바닷물을 술처럼 사용해서 어디가 있냐? 북두칠성을 국자처럼 바닷물을 술로 부어서 이렇게 한 잔씩 했었대.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창해수 푸른 물을 술처럼 부어내니 호탕한 기상. 호탕한 기상과 관련된 거 아까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 공자의 저 정신적 지위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호탕한 기상 나오면 호연지기 떠올리면 되고, 호연지기는 어디에서? 비로봉에서. 누구를 떠올리면서? 공자 떠올리면서 그런 얘기 했었었지. 이렇게 그냥 생각나면 땡큐지. 서너 잔 먹고 저도 먹고 신선도 먹고 나도 먹거늘. 화풍이 습습하야 따뜻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양쪽 겨드랑이를 축 켜들었더니 구만리 장공 저기면 날아갈 것 같구나.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화등선. 날개가 돋아서 신선의 세계로 등반합니다. 이 수를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에 고루 나눠서 억만창생 세상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끊고 그 다음 다시 만나 또 한잔 합시다. 온 세상 백성들 다 취하게 만드는 게 퍼스트,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한잔 합시다. 세컨드, 두 번째. 선, 우, 후, 락. 하나 또 알고 있어야 되죠? 선, 공, 후, 사. 공적인 일 먼저, 사적인 일 나중에. 데스크. 이제 더 이상 고민해 안 해. 안에 요 말이 중요한 거죠. 갈등 해소입니다. 선우후락, 선공후사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갈등이 해소되는데 포인트가 됐었던 거는 뭐야? 꿈이지, 꿈. 꿈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공중의 옥소소리, 어제인가 그제인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내려다 봤더니 앞 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어디 넘어갈 거냐면 여기 체크.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고 체크.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고 체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속 읽어서 읽으면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라고 해놨는데 아 맞다 내가 너무 오버해서 앞서 나갔네.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하늘의 그 끝을 어찌 내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또 채워서 쓸까요?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데 하늘의 끝을 어찌 알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기 또 체크할게요. 뭐라고 체크할 거냐면 여기 명월이 천산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전체적으로 밑줄 긋고 이게 맨 마지막 줄 뭐라고 한다고 했다? 낙구. 끊어 읽기 합시다. 명월이 천산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글자 수가 어때요? 3543. 시조하고 비슷하게 글자 수가 3543. 낙구가 3543으로 끝나면 가사 중에서도 마지막에 형식을 잘 지켜주었군. 정격 가사라고 이야기해 준다. 다음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건 전부 다 누구? 임금님. 그러니까 명월, 밝은 달이 임금님이 임금의 은혜가 천산만락, 천개의 산, 만개의 마을, 온 세상에 아니 비친 데 없다. 다 비춰준다. 임금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금님 멋져요. 임금님 사랑합니다. 임금님 최고. 데스크.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이 얘기 왜 나왔을까? 화자는 망향정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신선과 자연의 세계를 동경하고 즐기고 싶어 했다.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억만창생을 취하게 한 다음에 신선의 삶을 즐기겠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세계를 지향하기보다 임금의 은혜를 백성에게 고루 베푸는 관찰사의 삶이 우선이다. 하늘 밖에 갈 생각하기 전에 바다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겠다. 신선이 되러 가기 전에 백성들 잘 먹여 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결사, 망향정에서의 하룻밤,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결의를 다집니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여기 체크, 애민정신, 선우우락으로 결정이 되면서 꿈을 통해 갈등을 해소했는데 갈등 어떻게 해소했는데요? 선우후락 하면서 갈등 해소하기로 했다. 다음 페이지 그냥 같이 풀게요. 이 작품의 결사에서 화자가 겪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해소되었다. 선우후락 이 부분 찾으시면 되죠. 선우후락 나와 있는 부분 어디야? 여기네요. 체크합시다. 이수를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 억만창생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 다시 만나 또 한잔 합시다. 라고 해놨었던 방금 밑줄 친 요 세 줄이 9번 답인 거지. 9번 답인 거죠.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법, 고, 창, 신 무슨 뜻이에요? 옛 법을 신,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서 이것보다 여러분들은 온고지신 요 말이 조금 더 쉬울래나? 비슷한 겁니다.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임금님 사랑해요. 있죠? 무라일체, 아까 백구, 갈매기 나오는데 있었지? 강호가도, 강호, 자연에서 도를 노래합니다. 놀러 다니는 거 있죠?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즐기자. 선호후락 있었지. 10번의 답은 1번. 1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 꿈을 통해서 내적 갈등 해소한다. 오케이. 망향장에서 신선 만나는 꿈을 꾼다. 오케이. 신선과의 대화에서 선호후락 드러낸다. 오케이. 꿈에서 깨어나 자연에서 은거하기로? 아니요. 뭐라고? 위에다 씁시다. 일단 일하기로 합니다. 4번이 틀렸죠? 달빛을 보고 임금의 덕이 온 세상에 널리 비추고 있음을 떠올립니다. 오케이. 어디에 나와 있어? 맨 마지막 줄. 낙구이에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셨을까?